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술년 황금빛 종목을 찾아라 진행해 오는 중입니다. 28일 어제죠. 2017년 주식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되돌아보면 참 의미 있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6년간 갇혀 있었던 박스피를 뚫으면서 새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만약 코스피에서 종목을 고루고루만 담았어도 20% 넘는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의 계좌로 잘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될 2018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해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저희에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탁을 검색하신 후에 글을 올려주시면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50분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무술년 황금빛 종목을 찾아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018) 무술년 황금빛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베테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임호동 전문가, 이재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 참 뛰어난 활약을 하신 두 분이세요.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업종부터 챙겨볼까요? 먼저 임호동 전문가님, 네. 2018년 어떤 업종에 주목하세요? 네, 먼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제가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왔는데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심 종목들 드릴 때마다 좀 큰 상승률로 좀 보답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제가 2018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2018년에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7년 연말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2017년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전부 다 기술 이전에 조금 실패를 하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임상 스케줄 같은 경우가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8년은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뽑아보자라면 바로 정부의 제약바이오 제2차 육성 정책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요 부분은 올해 초에도 한번 발표가 나왔었는데 8월까지 계획안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9월까지 또 이런 계획안들을 초안을 구성한 다음에 2018년부터 첫 번째로 또 시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우리나라 증시 격언이 있다시피 앞으로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한다라면 조금 더 관련된 종목들 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이슈를 한번 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 달에 항상 미국에서 이제 JP모건의 컨퍼런스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CES에 대해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박람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JP모건 컨퍼런스를 잘 모릅니다. 요거 매년 1월에 있는데 항상 이 시즌에 이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 JP모건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되살아난 기업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지난 시즌까지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 같은 경우가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2018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신약만 하더라도 8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도 투자 심리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7년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를 빼놓고 이야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눈부신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하지만 너무 달렸던 탓일까요? 연말에는 살짝 주춤하는 흐름이 연출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 또 과도한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그만큼 최근에 가장 핫 이슈였던 신라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이 상장한 지 이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 우리 사주를 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우리 사주를 받아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평가액만 하더라도 1인당 60억 정도가 됩니다. 자, 60억이라고 한다라면 바로 대주주 요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라젠 직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동안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27일 배당락일 이후로 대주주 요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심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도주들이 살아난다라면 결국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까지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살짝 주춤하긴 했는데 2018년도에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전말을 하셨군요. 저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진 전문가가 뽑는 2018 황금 업종 궁금해지거든요. 어디에서 찾아오셨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건 2018년도 이제 막 초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짧은 호흡보다는 좀 2018년도에 좀 큰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뭐 전기차 종목들, 전장 부품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드렸는데요. 특히나 이 전장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종목들도요, 실적이 악재, 계속해서 안 좋다가 실적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한 업종을 하나 봤는데요. 바로 핀테크 관련 종목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는 전자결제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상화폐 이슈가 좀 부각받게 되면서 화폐가 없는 사회,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부분이 집중되게 됐고요. 최근에 이 부분들을 벌써 적용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에는 뭐 인터넷 은행까지 나오게 됐죠. 그게 나오게 되면서 점차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각적으로 정보를 통해서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ATM 기기의 좀 수요의 증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가 이 본격적인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서 감소로 이어지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 ATM 기기 숫자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변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실적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의 최고가를 찍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에 있는 자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2018년 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안전한 제도가 잡혀있는 종목권들 위주로 지금 현재 가상화폐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 자체는요. 지금 법적인 제도가 잡혀있지 않아서 좀 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제도가 잡혀있는 이 핀테크 관련 종목들로 이 가상화폐, 화폐가 없는 미래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실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핀테크 업종 꼽아주셨네요. 앞서서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생도 다 알 정도의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핀테크 관련주들도 이와 비슷한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릴 게 있어요. 지금 똑같이 화폐가 없는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나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화폐 개혁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핀테크 관련 종목은요. 법적인 제도가 잡혀 있고 법적인 제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 보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암호화폐 자체는요 이런 규제 자체도 없을 뿐더러 보상 제도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가상화폐 관련 이슈로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핀테크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인 실적이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핀테크 관련 종목들은 가상화폐 이슈를 받으면 더 올라가고 만약에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적 핀테크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성 면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제도권 안에 있는 핀테크 업종에 주목하자, 관심을 갖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2018년 황금 업종을 먼저 공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을 그 안에서 주목해야 될까?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담,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황금기 종목 공개할 때까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고민을 위해서 해결하러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013-3366-8288번 접수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탁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고 글을 올려주세요. 저희가 귀 기울여서 담아서 듣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시작될 2018 대응 전략 아직 못 세우셨다면 이번 기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이재진 전문가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드릴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유비벨록스를요. 네. 비트코인 관련 추락해서 한 10% 정도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가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궁금해서요.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2,100원이요. 12,100원이요. 유비벨록스 요즘 뭐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좀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요거 또 사실 연말에 또 즐겁게 끝내셔야 됐는데 또 이 종목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추천주로 나와서 그날 바로 매수했더니 네. 그 다음날부터 계속 내려가네요. 요거 혹시 12월 8일 날 매수를 하셨나요? 네, 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의 매매 성격까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이 유비벨록스가 사실은 뭐 스마트 카드나 이런 뭐 체크 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이 뭐 K뱅크하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생겼는데 이 K뱅크에다가 체크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드 만드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워낙 그냥 매년 평균적으로 갈 뿐이지 매출이 증가가 안 돼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좀 별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전에 이제 뭐 가상화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뭐랄까요, 테마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빅텍이 올라가다시피 네. 테마로서 움직인 거라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짧게 시세만 챙기고 빠져나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요거를 제가 빅텍이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비벨록스가 우리 시청자분이 일단은 너무 이제 좀 고점을 쫓아가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갭상승을 한 부분에서 잠깐 움직였다가 무너진 거라 이미 이제 쌍봉 찍고 빠진 거거든요. 이게 마치 앞전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지난 8월 달에 북한발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갔던 거라고 똑같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 북한발 이슈가 약해지니까 또 무너졌던 건데, 그 뒤에 다시 한번 뭐 북한발 이슈가 부각되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선 익숙해지니까 결국 나중에는 대세 하락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비벨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상화폐 테마는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북한발 이슈처럼 단기간에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유비벨록스도 그렇다라면 이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무너진 건데 재차 한번 반등은 줄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라면. 근데 만약에 이슈가 여기서 소멸이 되고 어제 나왔던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심화가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그렇죠. 어제 그게 걱정이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하단을 손절가를 잘 잡고 계셔야 될 게, 앞전에 지지를 받은 게 9,350원입니다.
요 구간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게 안타깝게도 개인들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개인들만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테마주를 안 하는데. 네네. 하도 비트코인 관련주 후발주라 그래서. 네. 그리고 추천으로도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조금 실어봤는데. 그러네요. 네. 대처를 못하겠네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테마주가, 물론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실적입니다.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또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저는 4분기의 실적주들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좀 더 교체를 하신다면 이 손실 메꾸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글쎄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여기서 교체를 하고 나오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저라면 네. 지금이라도 종목을 교체를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그럼 되셨나요? 일요일이라도 그렇게 할까요? 네, 이거는 일단 손절가를 9,3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저라면 교체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아유, 네,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네요. 어떻게 궁금증은 해결되셨어요? 네, 아무래도 종목 바이오주나 그런 걸로 교체해볼까 네네. 생각 중인데 네네. 어제 이슈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저 전문가님께 의뢰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저희 황금 종목도 공개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유비벨록스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렸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우리들 휴브레인이요? 우리들 휴브레인즈 보유하고 계세요? 예. 혹시 매수가하고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18,000원이고요. 비중은 네. 30%예요. 비중도 꽤 계시고 매수가 18,000원이면 이거 전일 종가가 3,520원이었죠. 손실이 좀 크신데요. 예,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전문가님. 자, 일단은 우리들 휴브레인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종목인데 저도 이제 매수가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종목을 매수하신 지는 대략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되신 거죠? 예, 2012년 정도에. 네. 이번에 한번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서 한번 기대를 하셨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좀 15,00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가셨다가 좀 계속해서 물리신 것 같아요. 예, 예. 종목을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종목 자체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업 분석 들어가시면 우리들 휴브레인이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안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좋은 기업은 아니죠, 우리 시청자님. 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 기업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금이 어디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됐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러한 그 상품 자체가 제대로 팔리지 않고 영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게 되는데 보통 그거를 어떤 걸 통해서 끌어들어오게 되면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통해서 이 자금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목에 좀 등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종목도 똑같이 특징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시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공시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정확하게 추가 상장, 국내 CB 전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가 자체를 상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기업 자체가 이 자금, 이 상장시킨 물량 자체를 청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종목은 그 종목 자체 기업에 완벽하게 자금이 조달이 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차트를 망가뜨리면서 종목에 하락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장대 양봉을 띄어내면서 거래량과 함께 물량이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상장됐던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청산이 이루어지면 좀 위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비슷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예. 최근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뭐 과거 지금 저점에서부터 몇 퍼센트 상승했느냐, 단기간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100%가 넘는 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똑같이 전환사채라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종목이 급등세가 날린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은 고가권에 왔다가 최근에 어떤 악재로 떨어졌느냐,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해버렸어요. 물량 자체를. 자신의 물량하고 추가 상장했던 물량 자체를 전부 다 매각하게 되면서 종목이 지금 하락세,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종목이 상승한 지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비교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하고 비교해볼게요. 지금 상승이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다 돼가죠. 우리 시청자님.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물량 자체, 상장시킨 물량 자체 청산할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저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하락의 자리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보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대선까지 만약에 잘못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지만 2018년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들어가신 자리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상담을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바로 매도를 할지 매도하지 않으실지는 이제 선택이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음을 먹고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가격 전략 정해드리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단기 평산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욕심되지 않는 산성에서 지금 4,600원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600원까지 단기 반등 보시고요. 만약에 하락이 이루어지면 지금 제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바닥권까지. 그래서 손절가 자리는 굉장히 짧게 잡겠습니다. 3,300원짜리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종목을 빠르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종목 정리하시면서 마음이 좀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다시 한번 시작하신다라는 마음에서 가져가시고요. 제가 말씀해드린 실적을 기반하면서 2018년도 주도할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 지금 현재 작년 2017년도에 연초에서부터 지금 연말까지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 올라왔어요. 이러한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2018년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좀 정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시청자님, 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우리들 휴브레인,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좀 해결은 되셨을까요? 좀 고민은 좀 덜어지셨을까요? 우리들 제약하고 같이 가는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이? 우리들 제약하고 같이 가는 종목인가요? 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정책 수혜주라고 하죠. 뭐 정치 테마주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 이슈가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최근의 이슈가 지방선거 관련 이슈로 급등세가 나왔어요.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 과거의 흐름들 같은 경우가 대세 상승을 보인 자리가 크게 나왔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 이번에 뭐 2016년도에도 그렇고 대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대선 때문에 급등 나온 건데요. 최근의 급등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지방선거 때문에 나왔어요. 뭐 투표 규모만 보더라도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목이 단기 반등 나오시면 반드시 정리하신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드린 전략 참고하셔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우리들 휴브레인까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좀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문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삼화전기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고 서울제약도 눈에 띄고요. 어떤 종목 볼까요? 신라젠도 올라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서울제약 들고 계시니까요. 서울제약 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 하셨고요. 30%의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뭐 제약주 다 잘 간다는데 왜 얘만 안 가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모동 전문가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7년에 사실 신라젠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이제 테마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으나 아직까지 기술 이전이 실패된 기업들도 많고 해서 2017년에 제약바이오가 크게 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서울제약 같은 경우 현재 매수가가 13,000원인데
일단 뭐 13,000원까지는 좀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홀딩을 하고 가시되 다만 손절가만 10,000원을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저희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서울제약 10,000원 기억해 주셨다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제 2018년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이모동 전문가의 황금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약바이오 업종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에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글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종목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2018년에 일정이 좀 많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저는 일단은 매매 스타일이 2018년에 좀 대세주, 그러니까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크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단타도 하실 거고 또는 단기 매매도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 내 계좌를 불려주는 거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주도주를 잡으려면 주도 업종을 노려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2018년이 제약바이오가 좀 주도주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실 뭐 많은 제약주가 있는데 무슨 신라젠이냐, 그동안 하락이 나왔는데 신라젠을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음 달에 있는 JP 모건 컨퍼런스 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뭐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일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항암제 신약을 지금 임상 연구 중입니다. 바로 내년에 3상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서 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3상 완료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투자를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코스닥 어떤 종목을 잡을까요? 바로 기존의 코스닥 150 종목들이나 국민연금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시나 신라젠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자 현재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신라젠이 최근에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우리 사주라든지 또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까지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현재 갖고 있는 평가액만 보더라도 60억 정도 가량 되는데 결국 대주주 요건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인들의 많은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매도하는 반면에 기관들, 투신과 연기금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일정이 있고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를 잘 보시면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재차 61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노리려고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 그려주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횡보가 나오다가 재차 상승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61선이 지지받고 있는 구간대가 이 8만원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월 2일 날 시가 이하에서 8만원 구간대가 만들어진다라면 그 구간대 좀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8만원 바로 밑에 79,00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손절가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주봉상 정확하게 21선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조금 노려보자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조금 짧게
10만 1천 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를 조금 짧게 드릴 테니까 요 구간을 좀 대응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신라젠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손실권이신거나 또는 목표가가 너무 낮다, 앞으로 향후 좀 시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신라젠에 대해서 좀 더 목표가 상향 제시를 해드릴 거고, 신라젠 외에도 그리고 앞으로 2018년에 과연 어떤 제약바이오가 대세 상승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 방송,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방송 참여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이곳에서 다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앞서서 황금 종목, 내년을 사로잡을 종목 공개를 했습니다. 신라젠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요. 계속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먼저 해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떤 일 때문에?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알리스 오토메이션 네. 22,200원에 샀거든요. 22,200원이에요, 매수가를. 네네. 예. 좀 40% 많이 샀어요. 비중 40%나 남으셨어요. 종목 네. 어떤 거라고 하셨죠? 로봇 모션 만드는 회사인 거 알고 있는데요. 네네, 종목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RS 오토메이션. IS 오토메이션이요? 네. RS 오토메이션. 매수가 네. 22,200원. 아유, 네네. 비중 40%나 담고 계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준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 정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단은 로봇 자동화 관련 종목들 뭐 이슈 최근에 모멘텀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이 종목이 그 점을 빼고 뭐 다른 걸 하나 볼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아시죠? 네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이런 네. 종목들은요, 종목을 보는 관점은 지금 한 가지 명확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종목을 뭘 봐야 되냐면 모든 신규 상장 종목에는 보호예수라는 게 있어요. 보호예수라고 해서 팔지 못하게 묶어놓는 게 있어요. 왜냐? 종목이 네. 상장하게 됐을 때 상장하자마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대주주가 전부 다 매도해버리면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폭락하잖아요. 네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예수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물량을 묶어두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걸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RS 오토메이션의 보호예수 물량을 지금 화면에서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금감원 공시 내용에 가시면 지금 기업 분석이거든요. 다 HT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요. 뭐가 있느냐. 초반에 처음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종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투자 설명서라고 나와요.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시면 보호예수 물량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네. 우리 시청자님, 투자 위험 요소에 가시면 네. 보호예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 보호예수 물량이 얼만큼의 물량이 몇 개월에 걸쳐서 묶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하시는데 지금 확인되죠? 바로 화면에. 네네. 상장일로부터 6개월 물량이 지분 40%가 묶여 있고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이 묶여 있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물량 자체가 6개월에 가장 크게 많이 묶여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네. 그 다음은 뭐 3개월짜리는 몇 % 안 되니까 3개월짜리 제껴놓고 1개월하고 6개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지금. 네네. 1개월하고 6개월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차트로 갈게요. 네. 차트로 가보시면 지금 현재 종목 자체가 상장한 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째죠. 네네. 그죠? 5개월째인데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주주예요. 40%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즉 공모가 그 시작한 가격보다 높이서 팔고 싶어요? 아니면 낮게 팔고 싶어요? 높게 팔고 싶죠. 그죠? 그래서 네.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런 그 가능성, 좀 이슈, 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6개월 차 직전에 종목이 반등 혹은 급등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라서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종목의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비중이 좀 상당하니까 네. 판매도 가격부터 말씀해드린다고 하면 3만 원 구간까지만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3만 원 네. 구간에서 판매도 들어가시고요. 네. 우리가 먹은 걸 토해내면 아깝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추가적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 익절할 수 있는 가격 자체도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22,000원 구간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예. 22,000원 구간 다시 한번 지지받으면은 3만 원 이상 구간도 나오시니까요. 네. 반등 나오시면은 3만 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보유 전략. 만약에 종목이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22,000원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4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네.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4만 지금 현재 종목은 지금 현재 목표가라는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 네. 종목의 그냥 모멘텀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수급을 봐야지 추가적으로 급등이 가능할지 네.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종목은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이 간다. 4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갈 가능성이 그래요? 있는데 우리가 챙기고 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3만 원은 절반 입절하시고 반 입절하고 반을 몰고 가란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게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아유. 네네. 처음 수익 나신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긍정적인 평가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전화를 통해서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분 또 오래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인트론 바이오요. 인트론 바이오요? 네네. 네네. 55,000원에 15%요. 얼마에? 55,000원. 55,000원에 15%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아이고, 손실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 하고요. 그러니까요. 손절 가격 네, 저희가 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 갖고 있으면 내년에는 좋다고 하니까 바이오가 네. 좀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런지요. 들고 있어도 좀 괜찮을까 네, 아니면 네, 손절을 네.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예.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이모동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연결돼 갖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목소리 좀 더 힘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실 것 같으세요? 네. 종목 아유, 일단 네.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갖고 가십시오. 네. 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론 바이온이 2016년에 상당히 이제 또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라, 그러니까 지난 2014년하고 2015년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 붐이 일어났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많이 갔는데, 이 많이 간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고 그동안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많이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잡았을 때가 하필이면 이제 하락할 때 좀 잡아서 그동안 이제 골탕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말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인트론 바이온이라는 종목이 다행히도 무슨 종목이다?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대형주고 이 종목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확대한다라면 이런 종목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홀딩을 하고 가시되 손절가만 좀 잡아 드릴게요. 네. 자, 월봉을 보면 이제서야 고작 하락 나오다가 60일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현재 지금 월봉상 쌍바닥을 만든 거고, 이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런 N자형 패턴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하단 지지만 연결해가지고 이 지지선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손절가를 좀 잡아본다라면 현재 3만 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구간 깨지지 않는다라면 갖고 가십시오. 내년에 이 종목 분명히 뭐 상당히 많은 모멘텀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시청자님.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갖고 가시려고 하네요. 너무 네. 속 많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긍정적인 평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네. 혹시나 나중에 감사합니다. 또 네네 보시다가 또 연락 주시면 그때 네, 상담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잘 보고 있어요. 딴 네. 데도요. 감사합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도 뭐 한숨 돌렸어요. 괜찮다라는 평가 함께 들어보셨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좀 문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카톡에도 글이 계속 올라오네요. 카톡 상담 한번 이어봐 볼까요? 여러 가지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전망 부탁합니다. 99,000원에 입성 중입니다. 라고 임재영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삼성전기 요즘 흐름이 뭐 그냥 오르는 것도 뭐 내리는 것도 이런 흐름이 안 나와서요. 이거 어떻게 주가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자, 전략 좀 세워볼까요? 일단은 뭐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200에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종목은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우면서도 최근에 횡보세가 나와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증시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상위 종목권들에서 기관 수급이 빠지게 되면서 지수 자체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밀려 내려왔어요. 좀 제자리를 찾아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좀 기관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똑같은 기관계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증시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뭐 차트를 보시기에 앞서서 뭐 수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져나왔던 기관계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볼 점 누구예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번에 121선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의 자리를 아마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번 연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에서부터 지금 5만 원대부터 지금 2배 정도 상승한 흐름이 나왔는데 고가권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좀 박스권 대응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상박스권 상단 라인이었던 지금 11만 원 라인 목표가 잡아가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121선에 연기금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손절가 라인은 살짝 더 떨어지면 9만 원 라인에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종목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기 일단 목표가 11만 원 제시가 됐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 문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 오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조금 전에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코롱 글로벌 우선주 29,000원에 20% 비중 글을 남겨주셨고 두산이나 LG 이노텍도 요즘 뭐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삼화전기, LG 이노텍 등등도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괜찮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최근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LG 이노텍이 가장 또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LG 이노텍을 뭐 한번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뭐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앞전에 뭐 BH라든지 또 인터플렉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 나왔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키워드가 무엇이냐? 결국은 애플입니다. 현재 아이폰에 결함이 발생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이 부품 회사들에서 결함이 발견된 게 아니라 일본 쪽 회사에 이런 부품 결함이 발견된 건데 어찌됐건 아이폰 결함이 조금 더 문제가 커지면서 내년에 판매량이 결국은 조금 더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여간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악재는 없지만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면 결국 부품에 대한 발주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 쪽으로는 실적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이노텍이 올라오려면 결국 아이폰의 다음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갤럭시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LG이노텍 손절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을 지금 좀 많이 추세가 이탈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61선 구간대, 앞전 지지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11만 원까지도 하락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13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 이 이탈 구간이 나온다라면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상당히 3, 4개월 정도 공사가 걸린다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혹시나 상담을 요청하신 분, 이 종목이 걱정되신다라면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가 저희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13만 5천 원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시간상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황금 종목 안고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018년도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엔 이재진 전문가의 황금 종목을 공개할 텐데요. 앞서서 업종은 핀테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탑을 좀 지금부터 좀 뽑아봐야 된다. 이번 1월달 좀 수급을 봐야지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 중에서도 대장주격으로 상승할 수 있는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자체는 이제 막 저점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상화폐 관련 이슈들이 좀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정확한 그 법적 제도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현금 없는 사회, 화폐 없는 사회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핀테크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종목이면 역시나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요즘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실적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과 관련된 신사업이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도 올라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장 부품 관련 종목들도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부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안 올라가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이 핀테크 관련 종목이고요. 이 핀테크 관련 종목, 이 삼성전자가 좀 앞서서 좀 내달리는 현상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따라갈 종목들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2018년도 주도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라인은 지금 현재 지금 가격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와서 고점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관련 종목들, 대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요.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라고 하면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121선을 정확히 딛고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 종목인데요. 똑같이 지금 현재 어디 자리 지지? 120선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매수 라인은 과감하게 들어가셔라. 매수가 라인은 17,000원까지 가능하시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라인은 2만 원 라인, 손절가 라인은 16,000원 라인입니다. 바로 아래요. 굉장히 짧죠? 121선만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2018년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포트에 편입하셔서 수익권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황금 종목 두 번째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방송 이후에도 무료 방송하신다면서요? 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지를 통해서 오셔서 이 밑으로 가면은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제 사진, 제 얼굴 맞고요. 저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2018년에 유망주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료집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랑 너무 똑같아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호동 전문가, 이재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술년 황금빛 종목을 찾아라 3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종목 접수했는데 시간상 다루지 못했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4부 이어지니까요. 그때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